안녕하십니까. HR디스트 키피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요, 직원 경험, EX, Employee Experience, 직원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인사 분야 또는 HRD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그 직무가 HR 쪽에 계신다면은 직원 경험이란 부분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회사도 직원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인사 정책이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쪽의 경영진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실무 관점에서 어, 직원 경험 많이들 그 회자가 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직원 경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많은 신규 입사자를 채용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그냥 많이 뽑고 또 매년 많이 나가. 이런 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수 인력을 뽑았어요. 그 우수 인력이 남아서 성과를 발휘하고, 그리고 성과 발휘한 다음에 정년이 가까워지면은 인제 또 이 뭡니까? 퇴직을 또 앞두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사람을 뽑고 배치하고 성장하고 성과를 내고 또 퇴직을 하고, 이런 일종의 그 여정, 여행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성장을 했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퇴직을 해야 되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가 고객 만족도 하지만 직원도 중시를 해.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참 좋은 거야.'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기업이 있다면 실제 그와 같은 것이 고객에게 어필되려면 직원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아, 정말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중시하는구나.' 그걸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중시하는 것이 발휘가 되고, 발휘가 됐으니까 기업에서 추구하는 중시 가치가 실현이 되니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체험하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업 괜찮네. 기왕이면 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써야겠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직원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 정말 회사에 대해서 만족하고 회사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를 수긍하고 공감하고 '정말 발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이 회사는 뭐 일만 시키기만 하네?' 그럼 우수 인재가 남겠습니까? '아, 정말 이 회사는 우리를 중시하는구나. 아, 여기 다니면 성장하겠구나. 아, 공정하다. 성과 나면은 내가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아, 그리고 퇴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회사 입장에서 배려가 있네. 뭐 준비해 주는 게 있네.' 뭐 이런 느낌들을 가져야 우수 인력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미 뭐 제 블로그에도 공개했습니다마는 직원 경험, 특히 '직원 경험이 무엇인가.'라는 관점하고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에서 직원 경험을 누가 설계하고 실행하느냐, 주관하느냐, 이 주관자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직원 경험이 뭔지는 다 쉬워요. 문제는 그것을 누가 설계하고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주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직원 경험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되어지고 재구매가 되어지고 평생 구매가 되어지려면 고객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매를 하기 전, 구매하는 과정, 구매 이후의 경험이 상품 그 자체의 서비스 상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구매 전, 구매 시, 구매 후 이 과정에 있어서의 판매사가 제공하는 경험들, 이게 재구매, 평생 고객 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 관점에서
우수 인재들을 뽑고 유지하고 그들이 정말로 회사가 지향하는 바로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려고 하니, 직원의 우수 인력이 남으려면 뽑으려면 회사에서 겪는 그 직원의 경험들이 남다르네. 다른 회사 비교할 수가 없네. 아 정말 직원은 또 나의 성장을 정말 중시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인사 정책을 시행하자는 게 직원 경험의 중시 경영인 겁니다. 이 부분은 직원 경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은 인사 부서예요. 원래 경영진이고요. 근데 주도적인 건 인사 부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채용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특정한 회사에 채용하는 과정, 채용 시, 그래 입사하자마자 부서 배치 후,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또 성장하는 과정도 거치고 뭐 희노애락 다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또 막상 퇴직하고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여행, 전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과연 직원들 입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런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살아가려면 성장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경험을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요구를 잘 듣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뽑은 시점에서는 직원 중시를 한대요. 그래 기업의 가치가 아주 이런 걸 중시한대라고 했는데, 막상 입사해서 보니, 일을 해 보니 그것과 동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수 인재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공정이란 부분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막상 평가와 보상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럼 회사에서 계속 강조하는 공정은 유지될까요? 결국 직원 경험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실제 체험을 하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경험을 시킬 거냐, 채용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 어떤 경험을 시킬 거냐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HR 부서 직원 경험을 대해서 설계하고 시행하는 메인 주체는 HR 부서인 건 맞아요. 특히 채용하는 과정, 채용 시, 입사 시점, 부서 배치되기 전까지 그 시점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HR 부서의 몫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현업 부서는 일단 연관되는 게 없어요. 근데 부서가 배치된 이후에는 HR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제도적인 접근이지만 실제 일상에서 일을 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것들은 현업 부서에서의 경험들인 거예요. 따라서 부서 배치 후 직원의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부서의 부서장, 그리고 동료 사원, 신입이라면 선배 사원이 되겠죠. 이들이 영향이 클 거다. 저는 크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는 현업 부서장과 동료 직원도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의 직원 경험 관점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면, 중시한다면, 그렇다면 리더가 주관하는 회의, 미팅, 업무 지시할 때, 업무 보고 받을 때 각종 이와 같은 공적인 장면에서 직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설계를 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코워크할 때에 또는 소통할 때의 그 경험들이 결국 우리 회사의 문화, 기업의 가치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도 사실은 다른 동료에 대한 직원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실무를 이제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직원 경험의 설계와 실행의 주체는 시점적으로 치면은 부서 배치 전까지는 전적으로 HR 부서의 목, 퇴직하는 시점, 퇴직 준비 시점, 퇴직 이후에는 또 HR 부서의 목이 커요. 하지만 부서 배치 후 퇴직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주로 성장하는 과정, 일상적인 루틴한 일상을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의 직원 경험은
현업 부서의 몫이 크다. 따라서 부서장 차원에서 과연 우리 구성원들에게는 어떤 경험을 시킬 것인가? 회의할 때, 보고받을 때, 지시할 때, 또는 뭐 기타 어떤 이벤트적인 거 할 때, 또는 코워크 할 때, 프로젝트 할 때 어떤 경험을 시킬 것인가 부분을 설계하고 그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야 직원 경험이 궁극적으로 성공한다고 봐요. 그래서 직원 경험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다면은 일종의 여행같이 보자. 그래서 이 그림은 오른쪽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가 느끼는 경험들이 그 기업의 문화를 간접할 수,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요. 그 입사 직후에 이루어지는 교육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부서 배치 후 근무하는 환경, 근무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툴, 도구들에 대한 그 활용 지원, 이런 부분도 직원 경험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상에서 회의할 때, 미팅할 때, 또는 어떤 그 코워크를 할 때의 소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 다 이것도 영향 미치는 거고요. 그 성장하는 과정, 즉 직원이 성장을 하도록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뭔가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HR 부서의 몫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육성이란 관점에서는. 그런데 현업 부서에서도 부서장이 자신의 노하우 줄 수도 있잖아요. 베테랑 그 직원들에 대한 그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도 주자. 그러니까 공식적인 포멀한 교육기의 제공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인포멀한 부분의 입장에서도 부서 입장에서 특히 부서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노하우들은 교육기관 부서에서 사실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특히 직무 전문성 향상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려면 직무 전문성이 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주도적인 거는 현업 부서장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부서장이 내년도에 우리 업무 목표가 이거야. 이거를 이제 배분을 했어. 그럼 구성원마다 강점,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경험을 시키자. 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것을 배우도록 경험을 시키자. 이런 취지의 접근 방법. 그게 교육일 수도 있고 코칭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파견 근무시킬 수도 있고요. 체험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부소장이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또 HR 부서의 몫이에요. 그 HR 부서에서 직원 경험이란 부분을 인사제도 정책으로 반영한다면 현업 부서장에 대한 직원 경험에 있어서의 설계와 실행 부분에 주도적인 입장이 있다는 부분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획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부서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 것도 인정해 주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직원 경험이란 부분이 좀 핫하게 물론 이제 주로 인사 쪽에 계신 분들이 관심사이긴 한데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회사는 정말 지향점이 뭐야? 뭘 중시해? 과연 그런가?' 이런 회의감에 어떤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육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일상 업무하면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채용 과정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일종의 여정으로 생각을 하고 그 여정의 설계를 잘하자. 근데 이때 누가 주도적인 것이 좋으냐? 지금 이제 한번 고민해 보자. HR 부서 가는 건 뭐 당연한 부분이 있지만 현업 부서 배치 후 퇴직할 때까지 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업 부서의 몫도 있으니 부서장이 또는 베테랑 사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동료 구성원에 대한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 긍정적인 그런 경험을 좀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경험을 체험하도록 해 주자.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직원 경험이란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직원 경험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뭐 핫한 이슈 있으면은요. 어 나름대로 좀 여러분을 대신해서 좀 공부하고 또 저희 경험들 그런 게 있으면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이 한 2개월여 남았는데 지금 10월입니다. 10월부터는 이제 예산 수립,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그 뭐랄까요?
밑그림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 회사가 처한 환경은 좀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팬데믹이 끝나간다고 하지만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추구하는 이슈가 분명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회사에서 과연 회사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이슈는 무언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정책 과제로 반영한다 그러면 이 HR 부서의 실무자라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매우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퍼상으로 보시는 그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관점도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 만든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